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으로 절대 저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보험 이름에 저축이란 게 들어가면 절대 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왜 정말 그런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은 비용이고 지출이다. 그래서 비용하고 지출은 사용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비용과 지출은 저축하고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보험으로 저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관점,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험으로는 저축하는 게 아니야. 보험 이름에 저축이 들어가면 하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보험으로 저축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어차피 중도에 해지한다. 10년에서 20년이라는 납입 기간, 그게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납입 완료 자체가 정말 어렵다.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고객이 손해본다. 그래서 보험사 이제 상품별로 대부분 이제 사업비가 초기 가입하고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해지하면 고객은 무조건 손해를 본다. 근데 손해볼 확률이 그럼 얼마나 되냐? 한번 자료를 보면 2020년 초에 뉴스에 나온 거 제가 좀 본 건데 연금저축보험 10년 유지율이 평균 5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자의 50% 미만이다. 그래서 30%대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험으로 저축하라고 하는 게 이제 강제 저축이 되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강제로라도 저축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가입을 시키지만 결과는 사실이랑 좀 다르다는 얘기죠. 대부분 다 그냥 손해보고 중도 해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축을 뭐하러 하냐 이거죠. 손해볼 확률이 이렇게 큰데 10년, 20년은 상상외로 너무너무 긴 시간이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과도한 사업비가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은 뭐 특정 회사죠. 이거 한 7% 정도 사업비를 뗀다. 그리고 어떤 손해보험은 첫 1년 동안은 한 35%까지 떼는 데도 있다. 그 다음 7.5% 떨어지고. 그래서 보험회사별로 다 다르지만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월 보험료에서 10%를 떼고 나머지 돈으로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저축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저축을 뭐하러 합니까?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저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저축은 어쩔 수 없이 주식하고 펀드를 해야 된다.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화폐 가치 하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자 수준의 이자 이렇게 받는 거는 결국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손해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존리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서 보험상식 사전이라는 책에서 정병철 저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년간 1802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원금을 손실할 확률, 그러니까 내 돈에서 손해볼 확률이 어떠냐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1년 투자하면 24% 정도 확률이 있다. 손해볼 확률이. 5년 투자하면 6%. 근데 10년 넘어가면 1%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20년 이상 투자하면 원금을 잃어버릴 확률은 0%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랑 펀드 같은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험으로 저축을 하곤 하는데 사실 생각외로 이거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주식 투자하는 거, 장기로 펀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지수 추정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립식으로 할 때는 상당히 안전하다. 그 생각을 좀 하시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공시이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저축보험 가입하면 2%대 수익을 준다, 3% 이자율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시이율, 확정이율 이런 걸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2%, 3%는 뭐냐면 내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랑 사업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만 적용되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아까 대충 한 10%를 뗀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월 10만 원 내면 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고 9만 원만 이런 이자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그러면 자꾸 수익을 해서 원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조가. 아무리 공시율이 높다 그래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축보험 예시 한번 볼게요. 이게 해지연금표인데 한 10년 정도 했다고 보세요. 이게 월 20만 원 납입하는 겁니다. 20만 원씩 10년을 납입했어요. 이게 적용이율이 5%예요. 와, 5% 많이 준다, 그죠? 근데 많이 준다고 해도 10년 납입했는데 115% 환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투자했는데 겨우 15% 수익 나는 거예요. 5%짜리가. 그러니까 이거 뭐하러 하냐 이거죠. 15% 수익 보려고 10년을 투자했어요? 하니까 일단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다. 이자도 작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10년 투자했을 때 5% 이자를 주고
20만 원씩 넣으니까 2,400만 원 원금이 모였어요. 근데 해지 환급금은 2,770만 원 정도 된다. 근데 5%로 그 복리 계산기를 돌려보면 20만 원씩 10년 투자하면 얼마 나오냐면 한 3,12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2,770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400만 원 가량은 사라졌죠. 이게 보험회사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역으로 2,770만 원을 몇 프로 이자를 해야 2,770이 나오나 역으로 계산해보면 한 2.8%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5%가 말이 5%지만 실제로는 5%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최저 보증 이율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행 적용 이율 5%인데도 이 정도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 자세히 좀 보시면 막 이렇게 작게 막 글씨들이 나와 있는데 이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은 좀 작으니까 여기 써볼게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그리고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지할 때 이런 거 다 뗀다는 거예요. 사업비 떼고 위험보험료 떼고 위험보험료는 이제 보장이 조금 적용된 그쪽 보험료거든요. 그런 거 다 떼고 주겠다. 그런 얘기죠. 미상각 신계약비도 포함해서 떼고 주겠다. 미상각 신계약비가 뭐냐면 이 보험계약 체결이 돼서 한 7년 동안 내가 사업비를 떼기로 했는데 가입자가 2년 만에 해지를 했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너가 2년에 해지했으니까 5년 동안 내가 받지 못한 거 그거 다 떼고 줄게. 그런 얘기예요. 미상각 신계약비도 포함해서 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다 손해보고 있는데 손해보고 나가는데 그건 모르겠고 나는 내가 챙겨야 될 건 챙기겠다. 뭐 그 의미로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할로 굳이 하냐 이거예요. 마이너스 시작하는 저축이고 떼갈 거 다 떼가고 줄 거 다 주고 그러니까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밑에 하나 더 보면 공시율은 매 1개월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 이율은 여기부터 쓸게요. 최저보증 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는 연복리 3.0%, 5에서 10년은 2.5%, 10년 초과는 1.5% 적용한다. 실제 이제 공시 이율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대부분 다 하세요. 그러면 최저보증 이율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다들 전문가들도. 근데 최저보증 이율도 가면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죠. 10년이 넘어가면 이게 가입한 지 1.5%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이 뭐 이자가 높고 막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 알고 보면 그리 높은 이자율이 아니다. 그냥 은행 예적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별로 가입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 답은 뭐다? 보험 이름에 저축이 들어가면 하지 말자. 결론, 보험으로 저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싼 사업비, 그리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공시율의 적용 금액,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고 중도 해지 위험이 항상 있고 끝까지 납입하기가 힘들고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내하면서 저축보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플러스로 시작하는 저축을 하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저축을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짧은 저축은 그냥 예적금으로 하면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